오늘 자정 이후부터 뉴욕과 뉴저지에 눈폭풍주의보가 발효됩니다. 거센 바람을 동반한 최대 10인치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일 아침 출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와 뉴저지는 눈이 많이 오면 주차 가능 지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기억했다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뉴스9에서는 관련 내용 짚어드립니다. 공화당에서 합법적인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무려 합법 이민자 수를 10년 동안 절반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심리가 어제 열렸습니다. 소송 원고 측인 워싱턴과 미네소타주는 위헌을, 피고인 법무부는 국가안보에 중점을 더 이견을 피력했습니다. 지난 1월 초 뉴욕주는 뉴욕 공립학교 학비 전면 무료화 정책, 이른바 엑셀시어 장학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엑셀시어 장학금 알리기 캠페인에 대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추진 중이던 비닐과 종이봉지 유료화 시행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이 규정 시행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 자정 이후부터 뉴욕과 뉴저지에 눈폭풍주의보가 발효됩니다. 거센 바람을 동반한 최대 10인치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일 아침 출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이 넘어선 내일 새벽 뉴욕과 뉴저지에 10인치 안팎의 눈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설과 함께 초속 6m에서 초속 11m 사이에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많겠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대부분 지역에 8에서 10인치 사이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곳에 따라서는 12인치의 눈이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시는 5개 보로에 6에서 10인치 사이에 눈이 올 것으로 전망하며 시민들에게 날씨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는 뉴악 부근 6에서 8인치 사이에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와 뉴저지 북서 지역인 모리스, 석세스 카운티의 경우 10인치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눈폭풍주의보는 내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낮 동안 뉴욕 기온이 60도까지 오르는 등 초봄 같은 날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북쪽에서 온 강한 한기와 해안성 폭풍이 합쳐지면서 눈폭풍이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계속되는 폭설과 30도 안팎의 낮은 기온에 곳곳의 도로가 빙판길을 이뤄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와 뉴저지는 눈이 많이 오면 주차 가능 지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기억하셨다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나리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오늘 자정부터 내일까지 뉴욕과 뉴저지에 눈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뉴욕과 뉴저지 주차 규정이 달라집니다. 우선 뉴욕시의 경우 내일 ASP 교대 주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오늘 2월 9일에는 제설 작업으로 인해 교대 주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터기나 다른 주차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뉴저지의 경우 평소에 주차가 가능하던 지역도 눈이 오면 주의해야 합니다. 흔히 잘 보지 못하고 지나치지만 도로가 눈 덮이면 주차 금지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리트들마다 그 사인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눈이 왔을 때 도로가 눈이 커버됐을 때는 여러 지역마다 큰 지역들, 브로드 애비뉴, 브링커 하프 이런 큰 길들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사인들이 붙어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를 포함한 뉴저지 전역에서는 눈이 왔을 때 이 주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지역에 차를 주차하면 즉시 견인되고 티켓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공화당에서 합법적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무려 합법 이민자 수를 10년 동안 절반으로 줄이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톰 코튼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으로 이들은 어제 미국인 고용 강화를 위한 미국 이민 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영주권 취득자 수를 첫 해 41%로 시작해 10년 후엔 50%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상 가족 초청 이민을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한편 이 법안은 5만 명 미만의 이민자 수를 기록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추첨 영주권 제도도 폐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오늘 포커스인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항소법원의 심리가 어제 열렸습니다. 소송 원고 측인 워싱턴과 미네소타주는 위헌을, 피고인 법무부는 국가안보에 중점을 둬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나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연방 항소법원에서 항소가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심리가 어제 서부 시각 3시에 열렸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무부 측은 국가 안보를 피력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변론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입국이 금지된 7개 나라의 국민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법무부 대표로 참석한 어거스트 프렌스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s there any reason for us to think that there's a real risk or that circumstances have changed such that there would be a real risk if existing procedures weren't allowed to stay in place while the new administration conducts its review? Well, the president determined that there was a real risk. That's why the president determined that the best course was a temporary, it's a short halt in entry for 90 days while these procedures are looked at. And that's understandable. The president comes into office with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national security of our country. How many federal offenses have we had being committed by people who came in with visas from these countries? And the ultimate was the answer was there haven't been any. Yes, Your Honor. These proceedings have been moving quite fast, and we're doing the best we can. I can You're cite. saying that the proceedings are moving fast, but you appealed to us before you continued in the district court to develop the record. So why should we be hearing this now if it sounds like you're trying to say you're going to present other evidence later? There have been a number of people from Somalia connected to al-Shabaab who have been convicted in the United States. Is that in the record? Can you point us to where in the record you're referring? It is not in the record. There has also been other examples, but again, you're correct. These are not in the record. 법무부의 변론이 끝난 뒤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미네소타주와 워싱턴주에 대한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주의 노아 퍼셀 법무장관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질의 내용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볼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집중됐습니다. What's the irreparable harm to the state of Washington? From the executive order? Well, we detailed a number of irreparable harms, Your Honor. We had students and faculty at our state universities who were stranded overseas. We had families that were separated. We had longtime residents who could not travel overseas to visit their families without knowing that they would be able to come back. We had lost tax revenue. 노아 퍼셀 법무차관은 반이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 언론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입국 금지를 법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무슬림에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항고심 판결은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항고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지난 1월 초 뉴욕주가 내세운 뉴욕 공립대학교 학비 전면 무료화 정책, 이른바 엑셀시어 장학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엑셀시어 장학금 알리기 캠페인에 대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전역에 거쳐 시행되는 엑셀시어 장학금 캠페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엑셀시어 장학금 캠페인은 학생들이 직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이용해 엑셀시어 장학금을 알릴 수 있는 기본 모델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뉴욕 주립대학교 학생과 뉴욕 시립대 학생으로 2월 13일까지 신청자 등록이 마감됩니다. 뉴욕 주립대의 경우 선정된 최종 3명에게 $2,000의 상금이 제공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대학 학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학생들의 빚이 늘고 있다며 엑셀시어 장학금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엑셀시어 장학금이란 뉴욕 공립대학교에서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학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연방, 주 단위 학자금 지원 제도를 보완하여 전면 무료화를 내세운 지원책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뉴욕 내 2년제 혹은 4년제 공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연소득 $12만 5천 이하 가정의 학생입니다. 지난 1월 3일 쿠오모 주지사는 엑셀시어 장학금 계획을 발표하며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뉴욕은 미 전역에서 공립대학 학비 전면 무료화 시행을 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시의회가 추진 중이던 비닐과 종이봉지 유료화 시행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이 규정 시행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비닐 종이봉투 유료화 시행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어제 뉴욕주 하원은 뉴욕시 비닐 종이봉투 유료화 시행 법안을 연기하고 2018년에 새롭게 선출된 뉴욕시 의회에서 이 시행에 대해 재논의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주 상원에서는 지난 6일 동일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 시행의 운명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할 시 비닐봉지 유료화 시행 연기 법안은 즉각 발효됩니다. 뉴욕시는 오는 2월 15일부터 모든 소매점에서 무료로 나눠주던 비닐, 종이봉지에 5센트씩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었습니다. 한편 유료화 정책이 뉴욕주 의회의 제동에 부딪히자 뉴욕시 의회는 비닐봉지 사용의 환경 파괴 문제를 이유로 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 상하원은 비닐봉지 세금 부과가 뉴욕 시민들에게 과다하다며 유료화 시행 연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저지 파라무스 니만 마커스 백화점에 한복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명품 속에 타민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복,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명품 속에 한복이 우아한 자태를 뽐냅니다. 뉴저지 파라무스 니만 마커스 백화점 내 1층 명품관에 한복이 전시됐습니다. 오는 1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니만 마커스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The exhibit has been very well received by our clients. I mean, the looks are absolutely beautiful. They're works of art. And I think the Neiman Marcus client base certainly appreciates fine apparel and seeing such beautiful garments that are handmade is a very special thing to for our clients to see and visit here in the store. 니만 마커스 백화점엔 지난해 처음 한복이 전시됐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니만 마커스의 초청을 받은 뉴저지 포트리 소재의 더 한복은 이번 전시로 보다 많은 타민족들이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옷을 보고 기모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외국분들 아직도 너무 많으신데요. 기모노라는 말은 입에서 쉽게 나오지만 한복이라는 말은 발음하기도 사실은 어려워하는 게 현실인데 한복이라는 말 자체를 배워서 그게 한국의 내셔널 드레스라는 한복이라는 말 자체를 먼저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사가 한복을 통해 한국 문화유산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한국에서 항공기 내 난동 행위와 경비원에 대한 폭행 사건 등 이른바 갑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한국 국적기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외국인도 처벌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 국적기를 사용할 미국 내 한인들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나리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회적 약자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행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3월부터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시에 약자 보호 차원에서 가해 고객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기내 난동도 해당돼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됩니다. 지난 12월 20일 35살 임모 씨가 베트남 하노이 공항을 출발해 인천 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침을 뱉고 여성 승무원의 배를 차는 등 난동을 부린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 승무원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게 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됩니다. 또 임 씨가 난동을 부리던 당시 항공기 승무원이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포승줄이 아닌 테이프로 임 씨를 포박했다는 점이 알려져 이에 대한 논란이 거셌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도 바뀝니다. 앞으로 항공기 승무원은 테이저건과 포승줄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4조에는 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에서는 한국 외의 영토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면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바뀌지만 이 내용은 한국 국적기를 이용할 미국 내 한인들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뉴욕에 위치한 트럼프 타워에 미 국방부가 입주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트럼프 타워의 일부 공간을 빌려 트럼프 타워에 거주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을 경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을 경호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기 위해 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타워의 렌트비가 최소 150만 달러인 것을 감안해 볼 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점과 이 돈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공직자 이해 충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트위터에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여성 혐오 메시지를 게시한 사람은 계정이 삭제될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트위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됩니다. 트위터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안전 검색 도구를 도입하겠다며 차단이 된 계정에서 올린 글이나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은 검색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드호 트위터 부사장은 이런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것이라며 자신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괴롭힘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계정 금지 대상자에는 스티브 배넌 수석 고문이 운영하던 브레이트 바드지의 기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극우 성향으로 유명한 브레이트 바드지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밀러 이아노폴리스는 가족 계획이 여성을 덜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말 등을 게시해 지난해 계정 접속이 차단됐고 이번에 영구 차단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2월 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오늘 오전 퀸즈 자메이카역에서 LIRR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4시경 승객을 태우지 않은 LIRR 열차가 운행 시작을 위해 롱아일랜드로 향하던 중 탈선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탈선한 열차를 수습하기 위해 한동안 LIRR 운행이 중단됐으며 LIRR 운행이 재개된 이후에도 자메이카역을 지나는 열차들의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서행선 열차는 오전 5시 40분경에 재개됐고 오전 6시 20분경 양방향 운행이 모두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오전 8시에도 LIRR 서비스 양방향 운행이 평균 15분에서 30분이 정체돼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편 열차 탈선 사고에 따른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어제 롱아일랜드에서 12살 소년을 유괴하려던 남성을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프리포트의 노스 브룩사이드 애비뉴를 따라 걷고 있던 소년에게 한 남성이 뒤쫓아와
소년의 입에 손을 집어넣고 소년의 목을 졸랐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차량이 이를 발견해 경적을 울리자 용의자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거대한 체격의 30대 흑인 남성으로 보고 있으며 사건 당시 녹색 재킷과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나소 카운티 범죄수사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브루클린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3명의 무리를 쫓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11시 한 남성이 제퍼슨 스트릿과 에버그린 애비뉴 인근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뉴욕 시경에 따르면 한 남자가 피해 남성의 뒤통수를 때렸고 피해 남성이 바닥으로 넘어지자 다른 두 남성이 피해 남성의 얼굴과 목 등을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력을 가했습니다. 가해자 무리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데비카드 등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전화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 차량이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집을 들이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미드아일랜드의 웰링턴 로드에 위치한 집에 무언가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차량이 드라이브웨이에 주차되어 있는 차와 충돌한 뒤에 집의 차고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현재 경찰은 운전자가 인근 숲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에 나선 상태입니다. 집 안에 있던 사람 중에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자정이 막 지난 무렵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서쪽 방면을 달리던 한 차량이 오른쪽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모두 경미한 부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브렌트우드 인근 53번 출구는 2시간 가까이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집니다. 미국에서 소녀상이 건립되는 것은 이번이 3번째고 대도시에 세워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녀상은 흑인 민권운동의 성지 국립민권인권센터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미국인의 61%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불법 투표 주장을 믿지 않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이 덜 안전해졌다는 질문에는 50%가 덜 안전해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퀴니피액 대학이 지난 2일에서 6일 1,1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이 무산이 된다면 미국의 안보와 안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반이민 행정명령이 이번 항고심에서 승리를 못하게 된다면 이는 정치 탓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보통신기업인 인텔이 애리조나주에 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완공이 된 이 공장은 3년에서 4년 이내에 완공될 것이며 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표는 오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면담 후에 발표됐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사실상 가족이민 폐지를 담은 이민 법안이 공화당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튼 연방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레이즈 법안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상원에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가족이민 초청 대상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박동규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해 이에 대해서 듣는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이민이 사실상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공화당에서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의 이민 개혁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안 상정 내용 자체를 보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직계가족의 핵가족 개념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제 법안 통과의 가능성은 법안이 바이파리산으로 상정될 때부터, 그러니까 양당 합의하에 가는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화당에서만 지금 발의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물론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공화당에서도 또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해서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통과될 확률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최근 이제 여러 가지 반이민 정책적인 분위기 하에서는 뭐 한시도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는 없으니까요.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이제 현재로 봐서는 이 법안 통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아마 이민 변호사 들이 이제 다수가 그렇게 다수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화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가족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에도 그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이제 자유, 생명, 그리고 행복 추구권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권리,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가치로 치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것을 정말 끝까지 통과를 시킨다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상징성, 즉 본인 공화당 쪽에 표를 보내준, 지지를 보내준 백인 보수층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그 이민자들을 좀 줄여가는 이런 정책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제스처의 의미가 더 크다고 현재로서까지는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추진된다는 것을 가정해 볼 때 현재 가족 초청을 생각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된다면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미 제출된 서류에게까지 적용이 되기는 힘듭니다. 즉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게 이제 법률의 원칙이고요.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날이 발효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예 기간을 뭐 몇 달 정도 둘 수도 있는데, 일단 대통령 서명 직전까지 들어갔던 서류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그 전에 빨리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박동규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초봄처럼 온화하더니 밤사이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온 강한 한기와 해안성 폭풍이 합쳐지면서 자정쯤 눈폭풍이 밀려오겠습니다. 새벽 사이 많은 양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트라이스테이트 대부분의 지역에 최대 8인치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뉴악 인근에는 6에서 8인치 사이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롱아일랜드와 뉴저지 북서 지역인 모리스, 석세스, 워렌 카운티의 경우 최대 10인치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여 단단히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바람도 무척 거세게 불겠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눈폭풍주의보는 내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의 폭설은 내일 정오를 기점으로 약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눈은 그치지만 모레도 한파는 계속됩니다. 뉴욕 낮 동안 기온이 31도에 머물겠고 밤에는 기온이 2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낮 동안 40도 선에 머물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폭설과 낮은 기온 탓에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출근길 교통안전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정부터 눈 소식이 있습니다.
출근길 빙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8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